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조선 초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관계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죠? 조선 내부의 상황이 아니라 조선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나라와 어떤 외교관계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랍니다. 자, 준비가 되셨다면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울 조선의 대외관계는요, 명나라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의 대외관계 원칙은 두 가지 원칙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4대 관계 원칙과 그리고 교린의 원칙을 통해서 대외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대외관계의 기본적인 원칙은 뭐라고요? 4대 교린이라고요. 용어가 어렵죠? 조금 풀어드릴게요. 자, 먼저 4대라는 거는 나보다 높은 나라를 섬기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4대는 나보다 높은 나라를 섬기는 외교관계라고요. 자,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 명, 여진, 일본 중에서 조선이 자신들보다 높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임금의 나라라고 섬기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그렇죠. 명나라죠. 그래서 4대 관계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명나라를 지칭합니다. 교린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나와 비슷한 힘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에요. 힘이 비슷하다고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웃 나라를 이야기하겠죠. 자, 그럼 조선하고 비슷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는 누가 있나요? 북쪽으로는 여진족이 있겠죠. 조선 초기에는 그랬어요. 나중에는 이 여진족이 상당히 강성해져서 명나라도 멸망시키고 조선도 굴복시켰지만 초기에는 여진족이 조선과 힘이 비등비등하였답니다. 자, 그리고 누가 있죠? 일본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이 4대 교린, 명과에는 4대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에서는 명과의 4대 관계를 조금 더 정리해 볼 겁니다. 일단 명나라하고는 처음부터 4대 관계가 만들어졌던 것은 아니에요. 조선 건국 초기에는 우리 고려 말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명나라가 어이없이 우리의 천령 이북 땅을 요구했기 때문에 고려의 사람들은 명나라의 땅인 요동지역을 정벌하기 위해서 요동정벌을 추진한 적이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서로 굉장히 빈정이 상했죠. 그래서 초기에 조선은 명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이었답니다. 그렇죠. 요동정벌이 있었잖아요. 틀리지 마세요. 적대적이었다가 언제부터 조선이 명과 4대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했냐? 그것은 태종 때부터 4대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태종 때부터 명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면서 명을 임금으로 섬기게 되죠. 일단 명과 친선 관계로 임금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선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막 명나라 막 대단해요 이렇게 섬기는 그런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상당히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4대를 하였답니다. 무슨 뜻이냐? 조선에서 명나라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서 선물을 들고 조공을 바치러 명나라 황제를 찾아갑니다. 그럼 명나라 황제는 조선이 작은 선물 하나 가지고 왔으면 돌아갈 때는 황제기 때문에 통이 크죠. 더 많은 선물로 조선에게 화답합니다. 재밌잖아요. 조그만 선물 가지고 황제 나 보러 왔어요. 그럼 황제가 이따만한 선물 가지고 돌아가라. 그게 바로 조선이 명과 친선 관계를 맺었던 이유였고요. 결국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4대 관계가 운영이 되었구나. 자존심 있는 국가입니다. 라는 거 놓치지 말고 정리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교린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교린이라는 것은 나와 힘이 비슷했던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여진과 일본입니다. 표를 좀 그려서 정리해 드릴 건데요. 교린 관계의 기본적인 원칙은 크게 두 가지 원칙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와 힘이 비등비등한 이 나라가 나에 대해서 굉장히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든지 나에게 위협을 줄 때는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죠. 이거 우리가 강경책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런데 나와 힘이 비등비등한 나라가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는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우리는 회유책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교린관계에 해당하는 두 개의 나라에 대해서는 강경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사용했죠. 일단 여진하고의 관계를 먼저 파악해 볼게요. 여진에 대한 강경책으로는 세종대왕 때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 국경은 백두산을 기반으로 두만강과 압록강을 경계로 우리나라 국경선이 마련이 되죠. 세종대왕 때 이 여진족이
우리나라 이 북쪽 국경에 자꾸자꾸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죠. 압록강 유역에는 사군이라는 군대를 파견하고 이 군대에 파견됐던 장군이 바로 최윤덕 장군이에요. 아주 이 지도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된답니다. 두만강 유역에는 육진이라는 군대를 파견하고요. 여기에 파견됐던 장군이 바로 김종서예요. 그럼 어때요? 여진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잖아요. 강경책이죠. 이해가 되시죠? 특히 이 지도 그림이 나오는 이 시기가 어느 국왕 때인가요? 그렇죠. 조선 세종 때의 업적이죠.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뭐 완벽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번에는 회유책입니다. 회유책은 여진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들의 손을 뿌리치지 않는 걸 의미하죠. 여진과의 교역을 위해서 무역소라는 기구를 설치합니다. 교류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만 더 한다면 여진족 중에 일부는 나 조선 사람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조선 사람으로 귀순을 했을 때는 그래, 너 조선인으로 살 수 있게 집도 주고 관직도 주고 살 수 있게 도와줄게. 귀순을 장려하죠. 회유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번에 일본입니다. 일본에 대한 강경책은 이거죠. 사실 이 일본이라는 국가는 국토의 80% 이상이 산지입니다. 농사가 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우리 영토를 탐을 냈고요. 특히 통일신라 시대도 그렇지만 삼국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 때부터 이 일본의 왜구들은 시시때때로 우리의 조공을 또는 우리의 조세를, 우리의 곡식을 빼앗아 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민족이에요. 굉장히 우리를 괴롭혔던 민족이죠. 그때부터 괴롭혔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 이종무라는 신하에게 명령을 하죠. 자, 종무야. 네가 일본의 왜구의 소굴이었던 쓰시마 섬을 정벌해라. 이 쓰시마 섬은 일본의 해적인 왜구의 근거지입니다. 이거를 정벌하기 위해서 세종 때 이종무라는 신하가 파견이 돼요. 어때요? 일본이 우리의 것을 빼앗으니 그들에 대한 강경 대응 맞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이번엔 회유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조선과 교류하고 싶어요. 조선 우리에게 문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면은 문을 열어주었답니다. 물론 모든 항구를 열어준 건 아니고 세 개의 항만 제항적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삼포를 개항하죠. 근데 요거 은근히 시험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정리해 봅시다. 자, 일본과의 교역을 위해서 열었던 세 개의 항구 부산포, 염포, 제포가 있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부산포, 염포, 제포. 일본과 개항을 하기 위해서, 일본과 교류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열었던 세 개의 항구의 명칭이죠. 자, 이것이 바로 여진과 일본하고의 교린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핵심 정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거예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조선 초의 대외관계를 배웠죠. 대외관계의 기본 원칙은 사대와 교린이었습니다. 사대는 나보다 힘이 높다고 생각하는 나라를 섬기는 관계죠. 우리는 명과 사대 관계였고요. 잊지 마셔야 될 한 가지가 있잖아요. 초기부터 명과 친선 관계를 유지한 건 아니었답니다. 태종 때부터 명과 사대 관계가 이루어졌죠. 자, 두 번째는 교린 관계를 배웠답니다. 나와 힘이 비슷한 이웃나라와의 관계를 교린이라고 하고요. 일본과 여진에 대해서 강경책과 회유책을 실시했던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요.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거예요. 빈칸 넣기 문제인데 먼저 풀어보세요. 선생님하고 함께 답을 맞춰봅시다. 준비가 되셨나요? 좋아요. 첫 번째 문장부터 확인해 볼까요? 조선의 대외 정책은 크게 사대 교린으로 명과의 외교에서는 사대였죠. 여진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에게는 교린 외교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자, 특히 여진과 일본의 경우 강경책과 회유책을 이용했는데 여진에 대한 회유책으로는 무역소를 설치하고 교역을 허락하였으며 반면 강경책으로는 세종 때 4군 육진을 개척하기도 하였죠. 일본 역시 회유책으로는 3개의 항구를 개항했죠. 부산포, 염포, 제포가 있었고요. 제한적으로 교류를 허용했지만 강경책으로는 세종 때 이종무가 쓰시마 섬을 토벌하기도 하였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 문장 속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은 조선 초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복습해 주시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